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는 시황 맛집 명품 시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님과 함께 시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또 2,500선 돌파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꼭 하필 금요일마다 제가 어려운 질문들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항상 좀 목표에 다가오면 또 주저앉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2,500 돌파 시도가 이론은 계속 시도는 했는데 네. 사실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전에 한번 2,500에 대한 돌파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가 지표, 제가 보는 지표는 연준이 보는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PCE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보다 PCE 물가 지표가 낮은 상태가 돼야 일단 정책 금리가 더 높은 상태가 돼야 금리가 동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PCE 물가 지표는 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2월 말, 3월 말 이런 PCE 물가 지표와 정책 금리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5%가 되기 때문에 PCE 물가 지표가 4% 구간에 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일단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2월 중순 이후가 어떻게 보면 2,42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하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의 구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원화가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 구간에 있는데 1,300원 초반까지 어느 정도 원화 약세 구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00원 초반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420포인트가 1차적으로 지지가 되는지가 2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00 돌파 시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전에 한번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번 도전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과 함께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20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탈 시는 어느 정도 리스크 대응을 하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2월 중순 이후에 네. 어느 조정을 감안해 뒀기 때문에 관련해서 2월 중순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또 AI 반도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조사와 함께 종목들을 좀 추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2월 중순 이후에 2,420포인트에 대한 부분, 환율이 1,300원 초반에 갔을 때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귀여운 닉네임이 있습니다. 뿌링찡 귀여운 님이 친절한 우리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친절하게 또 시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420선에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탈했을 경우에는 반도체 쪽은 좋다고 벌써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에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2,4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2월 중순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지 네. 관심 섹터 항상 저희 시간에 나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해서 알려주시거든요. 네네. 경기 민감주와 테마 돌파 쪽으로 얘기를 주셨어요. 네네. 저번 주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을 좀 강조를 드렸고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2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2,400 이하나 초반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부장은 이번 주에 굉장히 소재 쪽이 강세 국면에 있고 폐배터리 쪽도 강세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테마 쪽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은 저는 2월 중순 이후에 역시 매수 구간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안 오른 종목군 중에 저는 이제 인프라 그리고
지금 IRA 법안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유럽 쪽에 대한 부분도 유럽 쪽도 비슷한 일단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일단 시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에너지 관련,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종목을 좀 오늘 추천드릴 예정이고 메타버스 쪽이 이제 코인 쪽하고 이제 제가 코인 쪽은 지수와 동일하게 중장기적으로 상반기까지 상승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도 어느 정도 이번 주에 강세 국면에 있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 온 이후에는 다시 3월에 강세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뭐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수단에서도 내가 2,400에서 매수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종목군들도 섹터별로 어느 섹터를 지금 구간에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스윙 투자를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노란톡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고 일단은 이번 주는 저는 시장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다음 주 조정 구간에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이따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리오프닝 얘기 주셨고요. 테마 돌파가 가능한 쪽에서는 인프라, 에너지, 메타버스, 게임, 코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스윙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타이밍도 중요하고 전략을 그때그때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워낙에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제가 듣기에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지만 텍스트에서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함께 하시면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들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2 볼 텐데요. 1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시고 나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2%를 넘어섰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2월 10일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시초가 미만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요. 당일에 12%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저번 주 추천드렸던 실리콘2하고 코닉 오토메이션 모두 당일 VI가 발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스윙 투자도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는 동일하게 지금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전에 무중 이후에 갭 하락하고 기간 조정이 된 종목군들이 갭을 메우는 구간까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에 모아 데이터로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1선 부근이나 3,100원 이하 올 때 매수하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10% 이상 매도도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3,700원대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당일 금요일 날 일단 1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재무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20선을 이탈하는 자리부터 매수에 좀 진행을 하시면은 그 구간부터는 저는 2월 중순에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스윙 투자로 좋은 포지션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 20선 이탈하는 자리에 매수해서 3월 달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함께 또 AS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종목들 두 종목 모두 다 당일에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 각각 AS 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차트박사 청도님께서 실리콘2는 차트 매매 24% 수익 냈다고 하시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월 3일 유망주 MP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정말 오랫동안 거의 뭐 한 달 동안 꾸준히 끌고 네네. 오면서 효자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이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36%를 넘어섰고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목표 주가가 9,000원이었었는데 10,000원이 나오면 매도를 하자라고 저희 네네. 돌파 매매 때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오후에 10x10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미 매도 시그널을 주시고 나서 이 종목은
만 원 선에서 이제 쭉 눌림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다 실현을 했던 자리여야 하는지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 대주주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위직 스튜디오가 사실 모회사인데 위직 스튜디오에서 사실 돈을 빼갔죠. 그래서 네. 굉장히 제가 MP 같은 경우는 시각 특수효과 관련 스튜디오 업체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다. 근데 그쪽에서 일단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바닥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제가 재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MP 같은 경우는 매수가 올 때 2월 중순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먼저 또 이렇게 MP에 대해서 사실 만 원 선에서 매도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오후에 주셨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아리아님께서 MP 수익 정말 많이 보셨다고 했고요. 고동님께서도 커피보다는 MP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모두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앞서 저희가 봤던 이 관심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첫 번째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이수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종목을 네. 좀 골라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시장이 좀 빠지는데 종목을 좀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시간에 히스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 국면에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 이후에 시장보다 좀 이렇게 강할 종목군들은 3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 조정 시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쪽에 굉장히 강세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수화학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있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반도체가 일단 굉장히 강세가 있고 이렇게 산업재 철강 쪽이 올라오고 화학 쪽도 이제 올라올 구간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황화 리튬 관련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공장의 필수적인 황화 리튬 관련해서 미국 IRA 법안이 3월에 시행된다면 수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급락 이후에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21,500원을 돌파하며 상단까지 한번 시도 목표가를 일단 달성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로 좀 매수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아마 음봉으로 시장이 전개가 가능하니까 시초가 좀 분할로 좀 음봉에 좀 매수해 주시고 28,000원부터 시초가 이하 이렇게 분할 매수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상단 27,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이 18,500원, 이 하단 지지라인 18,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긴 고민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인데요. 매수가는 일단은 최대한 좀 낮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28,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IDT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전에 제주항공과 롯데항공을 일단 원화 관련돼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쪽은 이 합병 이슈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마 관련해서 지금 대한항공과 합병 결과가 나올 이슈가 또 있고 아직 안 올라간 리오프닝 수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0x10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돈주모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로 음봉 때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돈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보시면 되고 동사가 일단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된 IT 일단 관련된 솔루션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슈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 개별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40% 100억 이상 난 종목이고 실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에 분할 매수해 주시고
목표 가격은 상단 21,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똑같이 전저점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IDT는 현재가 분할 매수 혹은 1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주가 21,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파 매매와 오후에는 10x10까지 요즘에 좋은 수익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